오늘 유튜브 내용은 소비 습관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공사인 소비 습관, 돈으로 행복을 사는 방법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져볼게요. 사회 초년생 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하면요, 월급을 받고요, 점점 한 해가 감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에 맞게 비례로 소비력도 우리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시기 가면요, 남성분들은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여성분들은 화장품도 저가 라인을 쓰지 않는, 더 이상 저가 라인 쓰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런 소유, 우리 돈을 통한 소유를 우리가 하면 기쁘단 말입니다. 근데 소유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욕망만 채워질 뿐이에요. 욕망만 채워지면 우리가 공허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허함. 무심코 쓰는 소비가 미래의 행복을 뺏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소비로 행복을 찾으려면 무한대로 소비를 해야 됩니다. 무한대로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이 그에 비례해서 많아져야겠죠. 수입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은 월급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원치 않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더 오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무한대의 욕망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물건을 가지고 소유하는 그런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자동차입니다. 첫 차를 구입하는 여러분들이 직장 10년차 선배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차를 사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반떼, 제 예산이면 아반떼가 괜찮을 것 같은데 옵션을 한두 개 정도 넣어서 아반떼를 사는 게 어떠냐 라고 했더니 이 10년차 선배가 말합니다. 야, 아반떼 살 돈이면 깡통 소나타 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한 반복으로 가는 거죠. 옵션 한두 개 넣은 소나타 살 바야 깡통 그랜저 사지, 그랜저 옵션 하나 두 개 넣을 바야는 깡통 제네시스 사지, 이렇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돼서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 습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 제시를 할까 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책입니다.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유명한 책이고요. 부자들의 거의 필독서라고 불릴 만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명문장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을 잠시 미루어두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인데요. 물이 한 잔이 있습니다. 굉장히 갈증에 메말라 있는 어떤 사람이 한 잔의 물을 마셨을 때, 첫 잔의 물을 마셨을 때 100이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느꼈다면 두 번째 잔에는 80, 세 번째 잔에는 60,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만족도가 점차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미뤄두자. 쉽게 예를 들면은 매일 우리 직장에서 점심 먹고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매일 마시는데 이 매일 마시는 커피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잔만 마시자. 30일에 한 달에 한 잔만 마시자. 이렇게 되면 이 한 달, 돌아오는 한 달 만에 마시는 이 커피의 만족도가, 커피의 소중함이 더 커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결국 인간의 본능인 욕망을 무시한 거예요. 욕망을 단순히 누그러뜨리는 것 뿐이죠. 의도적으로. 물론 좋은 해결책임이 분명하겠지만은 저는 더 좋은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해요. 영화 올드보이 명대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올드보이에서 오달수 씨가 최민식 씨의 이빨을 뽑으려고 할 때 최민식 씨가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데 이때 오달수 씨가 멘트를 날려요. 사람은 말이야,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래.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말아봐. 존나게 용감해질 수 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물건, 어떤 재화를 사서 소비나 소유를 하게 되면 행복감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사거나 맥북을 사거나 테슬라 전기차를 사거나 이거는 일회성 소비, 일회성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애플, 테슬라 주식을 사게 되면 이 주식이라는 자산은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올라가요. 떡상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감,
행복감, 이게 올라가죠. 이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이 주식의 가격이 평가액이 1억, 2억, 4억, 8억, 16억 이렇게 복리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 행복감과 욕망이 끝없이 확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과 만족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잔고가 평가액이 높아질 때까지. 이 행복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행복감이 부자의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잘 돼 있지 않으면, 그릇이 크지 않으면 잔고가 10억이 꽂히던 100억이 꽂히던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간 탕진하게 됩니다. 부자의 기초공사, 그릇을 키워야지 돈을 관리할 수 있고 돈을 불릴 수 있고 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약과 짠테크의 핵심입니다. 절약과 짠테크라는 게 단순히 돈을 안 쓰고 아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핵심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으로 물건을 사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자산을 사십시오. 자산을 사면요, 자산은 확장됩니다. 주식의 평가액이 늘어나고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 만큼 행복감도 함께 증가가 될 겁니다. 이것은 비례적인 증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복리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상상력을 더 키워내서 부자에 빨리 남들보다 먼저 도달하시고 경제적 자유와 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